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의사결정 트리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어드밴스드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자, 디시전 트리에 문제가 있었죠. 한 가지. 자, 디시전 트리는 학습을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하면 자, 훈련 데이터에서는 잘 분석하는데요. 실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결과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즉, 훈련 데이터에만 딱 맞게 적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고자 퀼런 등이 만든 모델이 바로 앙상블 기법이 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보통 99년부터 이제 좀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만들어져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핵심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요, 모아서 이것을 평균을 내던지 아니면 투표를 해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값으로 결과를 해석하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약한 학습자 있죠? 야, 이걸 지금 위크러너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네, 자, 약한 학습자를 이용해서요, 그룹해서 이걸 갖고 더 정확한 강한 학습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좀 개념이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 심판이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명의 심판이 모든 상황을 다 판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축구 경기에는 부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 명의 부심이 업사이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심은 실제 경기 내용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업사이드 같은 그런 배경적인 부분까지 다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심판이 혼자 우리가 판정하는 것보다 부심이 있어서 심판의 의견을 도와줍니다. 자,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업사이드 같은 경우도 축구에서 보시면 좀 오심이 좀 있죠, 간간이. 자, 그러면 부심을 각각 지금 라인마다 한 명 한 명 두 명을 두는데요. 두 명의 부심이 아니라 네 명의 부심을 두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 사이드마다 두 명씩 이렇게 둔다면,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부심이 8명이라면 또는 12명이라면 어떨까요? 각각 이렇게 위치마다 더 두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결정을. 자, 그러면 이 앙상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심판이 12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축구 경기에서. 근데 12명이 다 같은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인지라 예를 들면 오심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오심을 하기보다는 12명이 대체로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하듯이요, 심사를 해서 결과를 다 모읍니다. 자, 모아서 이게 연속형 변수라면 평균을 해요. 연속형이면 숫자니까 평균이 가능하죠. 그래서 5점, 6점, 7점 이렇게 다 해서 5.5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요. 자, 이게 만약 범주형 변수라면 투표를 합니다. 자, 범주는 1하고 0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 모델은 1에 가깝다라고 예를 들면 5개의 머신러닝이 판정하고 하나만 이건 0에 가깝다라고 판정한다면 0이 오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1로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평균을 모아서 해석하는, 그래서 약한 학습자라는 건 자, 개별 학습자를 우리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 명이 판정한다면 더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겠죠, 판정이. 그래서 이것을 강한 학습자라고 얘기해요.
strong runner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핵심 개념이 앙상블이 되겠습니다. 이 앙상블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배깅이랑 부스팅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깅이랑 부스팅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개념들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서핑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배깅은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이냐, 그래서 분산을 줄여가는, 분산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을 줄이는 방식을 우리가 배깅이라고 해요. 자, 분산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과적합이 줄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른 데이터에 적용해도 데이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스팅 모델은 반복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반복 생성. 자, 만약에 무작위 추출해서 계속 예를 들면 트리가 하나라면 아까 의사결정 나무 모형 있죠? 하나가 아니라 계속 샘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트리를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편향하고 분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얘는 부스팅은 편향도 줄이고 낮추고요. 분산도 같이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깅의 대표적인 방법은 배깅을 사용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 D에서 복원 추출 방식을 이용해서 자, n보다 더 많은 n개, 자, n보다 더 많은 n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의 분리를 하는 무작위 특징을 이제 보이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이나 부스팅을 다 같이 이제 쓰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자의 예측각끼리 약한 상황관계를 갖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랜덤 포레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는 배깅보다 부스팅 기법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팅 역사를 좀 제가 썰을 풀어드리면, 자, 부스팅은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부스팅이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스팅이 지금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이후에는요,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해서 GBM이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스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경사 부스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이후에 자, 뭐 에이다 부스트, 그 다음에 XG 부스트, 그 다음에 라이트 GBM, 이런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캣 부스트라고 해서요, 카테고리컬에 더 적합한 이런 부스트 모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 모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캣 부스트가 나오고 지금 이제 더 선진적인 모델들이 계속 개발은 되어 가고 있고요. 이 라이트 GBM ST 부스트가 이게 한 2016년, 2017년 정도에 나왔어요. 에이다 부스트는 2013년, 뭐 4년 그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부스팅 모형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하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별로 효과가 없는 모델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이게 정확도가 오히려 어떤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랜덤 포레스트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의사결정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훈련 데이터셋에서 이제 여러 개를 복원 추출해서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트리도 만들어보고 이런 트리도 만들어보고 이런 트리도 만들어보고 각각 만들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그런
결과를 도출해보자라는 게 일종의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학습자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랜덤 포레스트는요, 자, 의사결정 학습자 디시전 트리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평균 내면 그 결과 값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가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많아지면 이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튜닝하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트리의 반복 횟수, 개수거든요. 얼마큼 더 추출하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류나 회계 둘 다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트리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값의 평균값을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분류라면, 이분형이라면 이것을 보트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이제 나온 값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과값이 이걸로 나왔어요. 얘도 이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00개 중에서 995개가 얘로 나왔습니다. 그럼 얘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예측값을 우리가 통합해서, 조합해서 분산을 줄여가는 앙상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어떨 때 사용하면 좋으냐, 부스트랩 방식을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누락된 값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이거든요. 자, 컨셉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셉 위주로만 말씀드릴 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우리가 기초 단계니까요. 한 번에 지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앙상블의 두 번째 방법인 부스팅 기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앞서서 부스팅 기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파생돼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예측 모델을 순차적으로 더해서 최종 모델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측 모델을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서요, 최종 모델입니다.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스팅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모델 학습은요, 이전 모델의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예측에 사용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부스팅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에 사용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전 모델에서 오류라는 건 새로운 모델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결국에는 편향과 분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학습자를 모아서 강한 학습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스팅하면 여러분들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 분류된 데이터는 좀 가중치를 부여해서요, 다음 모델이 현재 모델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가중치를. 자, 그래서 부스팅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데이터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가장 유의미한 특징의 집합으로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 분류된 관찰값에 가중치를 주죠. 그래서 부스팅하면 여러분들 가중치, 배깅하면 복원 추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모델을 결합해서 최종 분류자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스팅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이라고 해서 GBM 여기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부스팅 모델. 그래서 GBM의 사이클런에서 우리가 불러올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네, 그라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 또는 그라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이서라고 우리가 이 사이클론에서 불러오시면 예,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부스팅은요 뭐냐 하면 다중가산 회계 트리, 예, 이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서치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자, 어떤 이제 용어로 혼용돼서 사용이 되냐면요, 자, 다중가산 회계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보니까 어떤 데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확률적 그라디언트 부스팅, 네,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라디언트 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라디언트 머신을 부를 땐 GB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그라디언트 머신 자체만 예,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2001년도에 제롬,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제롬 프리드만이 의사결정 트리에 굉장히 이제 그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GBM이라는 요 확률 경사적인 이 부스팅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에이다 부스트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쭉쭉쭉. 자,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어떤 파생된 변종 모델들도 지금까지 이제 캣 부스트까지, 예, 카테고리컬 부스트까지 쭉 최근에 2018년이죠. 까지 쭉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여러분들 컨셉은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훈련하는 단계에서 자, 손실 함수라는 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손실 함수를 이걸 좀 제가 헷갈리시니까 지워드릴게요. 에이다 부스트가 아니라 GBM,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부스트 모델의 컨셉이에요. 자,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모델이에요. 손실 함수를 가장 줄여주는 걸 찾는 게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에서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이게 랜덤 포레스트랑 좀 유사한데요. 자, 여러 약한 예측자들을 우리가 합쳐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약한 학습자, 위크러너라고 하죠. 학습자를 합쳐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스팅 모델의 개념이기도 했고요. 예, 부스팅은 거기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두느냐잖아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개념과 유사하죠. 그래서 새로운 트리는요, 이전 트리에서 잘못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전 트리에서 잘못 분류된 데이터 있죠?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해요. 자,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쉬운 예측은 학습의 초기에 이루어지고 어려운 데이터는 뒤로 가면서 이제 잘못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훈련시키고 하니까요, 뒤로 가면서 점점 이제 그 해결이 되죠. 그래서 다중 가산 회계 트리라 부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쉽게 예측이 되고 어려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다시 학습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BM을 변종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다 부스트도 있고요, 2016년에 만들어진 XG 부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캣 부스트, 최근에 2018년에 만들어진 캣 부스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예, GBM의 이 모델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여러 약한 학습자를 어떻게 합쳐서 최종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XGBoost는 이거를 멀티 스레드로 이제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캣 부스트는 캐테고리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GBM은 이렇고요. 자, 이 시간이 좀 넘어가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어댑티브 부스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다 부스트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G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